김만기 씨가 선전하는 호관원 아시죠? 아직도 안 드셨다고요? 뼈에 이상이 있는 분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하려면 미리미리 드셔야 됩니다. 칼슘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봉규 TV의 특가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가격에 못 구한답니다. 전화번호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네, 유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은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뉴데일리의 칼럼을 쓰는데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죠. 오늘도 내용이 좋습니다. 이분이 게임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 교수인데 게임 이론을 가지고 경제학을 설명하는 게 아주 전문가로서 참 재미도 있고 의미가 심장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이낙연 뜨면 이재명 진다. 국힘 이재명당 이낙연당 국회 3분지계. 3분지계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설명이 들어갑니다. 부제목 보니까 이재명 이낙연은 전략적 대체관계. 하나 죽어야 다른 하나 산다. 친명 비명 피 터지게 싸우게 됐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낙연이 사는 길.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뜨면 다른 하나는 져야 한다. 이낙연이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벙어리 냉가슴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당 행보를 보니 떠올려지는 고사가 있다. 유방과 항우가 대립하던 시절 한신은 유방 밑에서 대장군 노릇을 했다. 한신 옆엔 괴철이라는 책사가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사령관 옆에 참목격이다. 한신이 제나라 지금 산동지방을 장악하자 괴철은 그에게 독립을 권했다. 즉 천하를 셋으로 쪼개 유방, 항우와 함께 나눠 가지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천하 3분지계다. 그렇게 하면 평화가 도래한다는 논리였다. 정확했다. 유방이 항우를 치면 유방의 배후를 한신이 칠 수 있다. 즉 어느 한 제후가 다른 한 제후를 치려 하면 제3의 제후에게 뒤통수를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제후에게도 다른 한 제후를 공격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전쟁 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 결과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좌파는 도덕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화는 도덕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전쟁 방지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민족애가 아니라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게임 이론의 내쉬 균형. 게임 이론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당시 괴철은 내쉬 균형에 대한 직관이 있었다. 내쉬 균형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가 바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포브스 내쉬이다. 괴철은 직관적으로나마 한 경기자의 전략 선택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경기자들이 그 상호작용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전략들의 조합, 즉 내쉬 균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신은 괴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기세가 올라 항우까지 멸망시킨 다음 유방에게로 돌아갔다. 괴철은 한신이 유방에게로 돌아가면 참수당할 것을 내다봤다. 토사구팽, 한신이 남긴 말이다. 그 말은 수천리 떨어진 동방예의지국 한국 정치권에서도 회자된다. 실은 한신을 죽인 건 유방의 부인 여치였다.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옹립하려는데 한신의 역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구실은 모반죄였다. 토사구팽 면하려는 이낙연의 선택. 이낙연이 토사구팽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그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윤 의원은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시라.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시는 게 어떠냐고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옆구리 찔러 절박기였다. 당시 이재명은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막상 불리해지니까 이낙연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민망함과 섭섭함에 체면까지 구겼지만 이낙연은 열심히 뛰었다고 한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모두 아는 대로다. 대선 패배 후 개딸들은 이낙연을 배신자로 몰았다. 이낙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식이었다. 가장 비열한 방법이 바로 패전 책임을 뒤집어 씌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윤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친명계는 처음엔 이낙연을 따돌리더니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자 이낙연을 등판시켜 실컷 부려먹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낙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젠 그를 사쿠라로 모는 중이다. 박힌 돌 이낙연과 굴러들어온 돌 이재명. 누가 봐도 민주당 적장자는 이낙연이다. 그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DJ부터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까지 3대째 민주당 짬밥을 먹었다. 박힌 돌이다. 사실 이재명은 동탁과 비슷하다. 외부에서 불려들여졌다. 굴러온 돌인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에 오르며 순식간에 당을 장악했다. 이낙연은 당권을 소매치기 당한 느낌일 것이다. 여의도가 셋으로 쪼개지면 이낙연 신당은 의미가 크다. 거대 민주당을 반으로 쪼개 현 정국을 내쉬 균형 상태로 수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전 대표 혼자인 것 같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떠올라 있는 빙산이 작아 보여도 수면 아래는 매우 크다. 지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진 이들이 있다. 물론 그들 중에 친명으로 전향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친명 전향은 그들의 맹약, 커미트먼트일 뿐이다. 게임 이론에선 맹약도 그 전략이다. 쉽게 말하면 약속인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이 세상은 약속으로 돌아간다. 계약도 약속이다. 실은 국가 경제도 모두 계약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신뢰다. 맹약의 신빙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항상 도덕적이지 않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게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약에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걸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금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낙연 신당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간의 고차 방정식. 핵심으로 돌아가자. 반란표를 던진 그 민주당 의원들이 친명으로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맹약일 뿐이다. 시각에 따라 그냥 말뿐일 수도 있다. 그들은 계약금처럼 뭔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맹약, 즉 약속은 말 그대로 공허하다. 문제는 이재명과 친명, 게스타포 그리고 개딸 홍위병들이 내부 반란자들의 맹약에 신빙성을 두느냐 여부이다. 이낙연 신당이 본격화되면 내부 반란자 신상들이 공개되고 수박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들과 대체관계에 있는 원외 위원장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낙인 찍기에 더욱 몰입할 것이다. 낙인 찍기만큼 쉽고 유리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공천 칼부림이 필연적인 이유다. 개딸들 입맛대로 당헌까지 개정된 마당에 그 수박들도 타이건 결국 이낙연과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그게 덜 불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친명과 비명 간 헤아림이 거듭된 결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균형 경로이기도 하다. 이낙연 신당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당구로 치면 3쿠션이다. 이양승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분은 이제 미국 캔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는데 저서를 보니까 와일드 게임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 어떤 경제학을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 이론과 경제학으로 지금 정치를 분석하고 있는 건데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또 설득력이 더 있고요. 흥미진진하기도 하는데 3분지계, 천하 3분지계 이게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천하 3분지계인데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에 국힘당 이렇게 지금 3분지계를 이양순 교수는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4분지계, 5분지계 뭐 이렇게 되죠. 그러나 큰 틀을 3분지계로 본 거예요. 큰 틀. 그런 이제 국힘당 주변에도 뭐 자유통일당도 있고 뭐 있죠. 자유통일당이 요즘 뭐 여론조사 같은 데서 좀 뜨고 있더만요. 그런 게 있고 또 민주당도 이낙연 신당만 쪼개진 게 아니라 거기도 뭐 그 바깥에 정의당도 있고 또 민주당 아류인 또 위성정당들이 또 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게 천하 3분지계로 본 건데 그렇게 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평화라는 건 그거죠. 삼국지의 평화는 이제 전쟁으로 누가 누구를 이게 양자관계면 이쪽에서 이쪽을 치고 그러면은 이제 맨날 또 치고 해서 이제 평화가 없는데 제3자가 있으면 이쪽에서 이쪽을 치면 제3자한테 뒤통수를 얻어맞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군사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만 대군을 이쪽 치러 갔어. 그럼 이쪽이 비잖아요. 그럼 제3자한테 얻어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달라도 이쪽에서 이쪽 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제 전쟁의 이론, 게임 이론하고 조금 달리 현재는 이제 균형을 맞추면은 이양승 교수는 이제 다분히 이제 우파적인 발상에서 국힘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올 수 있다. 근데 그 평화는 이재명 같은 그 양아치 범죄자가 힘이 빠지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치가 좀 돌아가고 정상적인 정치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보던 정치. 근데 이재명이 들어온 다음에는 이재명이가 당을 잡고 대권 주자가 된 다음에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잖아요. 사법 질서도 막 흔들어 버리고는 정상적인 사법부도 아니고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의 목숨 걸고 발버둥 치는데 그 밑에는 공천권 때문에 같이 발버둥 치는 이상한 정치판인데 제3자 내시 균형이 나타나면 천하 3분지계가 돼서 이 범죄자가 설치질 못한다. 범죄자가 법치를 때리지 못한다. 범죄자가 기존의 정치를 때리지 못한다는 내시 균형이 일어난다는 그런 게임 이론입니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이낙연을 뭐 이뻐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뻐서 반기는 게 아니라 천하 3분지계를 통해서 균형이 이루어서 이재명 같은 양아치 범죄자가 힘이 빠져서 정상적인 사법 질서,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의 신당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또 어떤 쪽에서 이제 그렇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럼 저쪽에 이낙연 신당이 있으면 이쪽에도 이준석 신당이 지금 꿈틀거리는 거 아니냐? 이준석 씨. 그럼 이쪽에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다 제가 봐도 천하 3분지기에 이준석은 낄 자격이 안 되고 낄 세력도 없습니다. 그것도 여기 삼국지에 나오는 한신 장군 정도의 일단 대장군이면서 한쪽을 전쟁을 통해서 괴멸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괴철이라는 책자가 독립을 원한 거지. 아니 근데 3분지계를 할 능력이나 뭔가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먹은 게 없잖아요. 아니 노원병도 맨날 3번 깨졌는데 노원병조차 못 먹었는데 뭔 천하 3분지계야. 그리고 대구 천만에 대구 가서 껄떡거려봐요.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 보십시오. 여론조사 지금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번 참조하셔 보시면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구에서 이준석 신당의 효과가 제일 미미합니다. 그 의미는 호남에서 오히려 효과가 있어요. 그 의미는 천하 3분지계를 할 그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 세력도 없고 대구도 이준석을 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 여론조사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준석을 띄워요. 그 띄우는 여론조사 기관조차 그렇게 나온다는 건 세력도 없고 그다음에 얻을 먹은 터도 없고 그다음에 조직과 자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나 이낙연은 다릅니다. 일단 현역 의원 몇 명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이라는 어떤 지역적 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DJ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그 말하자면 짬밥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준석은 그게 아니니까 천하 3분지기에 여기 끼지도 못하고 그냥 와 정치 그 땡깡 있잖아요. 중2병 걸린 땡깡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낙연이 이쁘지 않지만 이 군뱅이 이낙연이 일을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일 좀 내다오. 그만 좀 신발끈 매라. 아유 나가서 싸워서 이재명 같은 거 좀 제압 좀 해라 좀. 아유 신발끈만 매고 있어. 이낙연 화이팅!